자, 다음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스토어 프로시저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요구사항 보시면요. 특정 연도에 입사한 사원들의 정보를 얻어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를 입력하면은 해당 연도에 입사한 사원의 정보를 얻는 스토어 프로시저가 되겠죠. 이러한 스토어 프로시저는 어떤 직무를 우리가 파라미터 값으로 넘겨줬을 때 해당 직무에 속하는 사원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자, 작성을 할 때는 이런 방법에서 한번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작성된 스토어 프로젝트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 비긴 엔드의 실행 부분이 되겠죠. 실행 부분에 들어갈 핵심적인 내용은 SQL 부분입니다. 따라서 특정 연도에 입사한 사원의 정보를 얻기 위한 특정 연도에 입사한 사원의 정보를 얻기 위한 SQL문을 작성하는 것. 이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될 수 있겠죠. 이미 앞서 시간에 여러분들이 SQL 구문을 이용해서 다 학습을 하셨습니다. PLSQL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 쿼리 문장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SQL에 기반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PLSQL 구문을 갖다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 SQL 구문을 작성하고 그 다음에 PLSQL 구문에 맞게 한번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특정 연도에 입사한 사원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사원에 대한 정보는 사원 테이블로부터 얻을 수 있었죠. 사원 테이블로부터 가져옵니다. 어떤 정보를 가져올까요? 사원에 대한 정보는 사원을 식별하기 위한 식별자는 반드시 있어야겠죠. last underbar name. 그 다음에 제대로 정확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지 입사, 연도, 입사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하이 언더바 데이터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왜요? 조건절이 있는데요. 특정 연도라고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입사 날짜에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뭐다? 연도에서 초까지 1년의 값들 중에서 연도가 필요한 거죠. 이 연도는 앞에 우리가 형별한 함수 이용해서 가져왔었는데요. 여기서는 extract 이용, 함수를 이용해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extract라는 건 이제 일부를 추출하게 되죠. 날짜 요소 중에서 연도를 갖다 추출하는. 이 값이 뭐다? 예를 들어서 뭐 1994다. 이렇게 해서 한번 비교할 수 있겠죠. 이 구문 자체가 정상적으로 수행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94년에 입사한 7명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겠죠. 7명에 대한 부분들 한번 카피해서 한번 메모장에다가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져오고요. 자, 이렇게 일단은 구문이 작성이 됐으니까 계속 이어서 PLSQL 구문을 작성하면 되겠죠. 항상 설명드렸던 것처럼 create, replace, procedure. 프로시저 이름은 사원에 대한 정보입니다. 입사 연도가 되겠죠. 입사 연도에 따르는 사원의 정보 이렇게 보면 되겠죠. emp 언더바 hire date 이렇게 잡겠습니다. hire year 이렇게 한번 볼까요? hire year라는 걸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is begin and 이렇게 작성이 되겠죠. 자, 그 다음 begin and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쿼리 부분이었습니다. 가지고 와서 실행 부분에다가 넣어주고요. 자, 그리고 연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상수값으로 받지는 않죠. 프로시저가 실행할 때 원하는 연도값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p 언더바 year라는 파라미터 변수를 선언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 선언이 됐으면은 어떻게 p 언더바 year라는 걸로 우리가 받아야겠죠, 값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p 언더바 year 이렇게 받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보시면요. P 언더바 이어 이렇게 해서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받아가지고 한번 처리를 해볼까요? 자, 특정 연도 값을 받아서 우리가 조건을 만족하는 쿼리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은 쿼리문을 통해서 받아온 값은 어떻게? 변수에 할당이 되겠죠, 값이. 그래서 인투저를 이용해서 우리가 값을 받아옵니다. 예를 들어서 LUnderbar id라는 변수에다가 첫 번째 칼럼의 값 employee underbar id라는 값을 받아오게 되겠죠. 두 번째 값은 LUnderbar name, 세 번째 값은 LUnderbar hire, date 이렇게 해서 받아오면 되겠죠. 따라서 인투절에서 사용된 각각의 로컬 변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컴파일러에게 미리 선언이 되겠죠. 로컬 변수입니다. 이렇게 선언이 됩니다. 그래서 로컬 변수 선언하기 위해서 LUnderbar id는 employees의 뭐냐면 employee underbar id하고 동일한 타입입니다. 이렇게 지정을 하면 되겠죠. LUnderbar name은 employees의 last underbar name하고 동일한 타입입니다. 이렇게 변수의 선언과 함께 데이터 타입을 지정할 때 이와 같이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hire date는 employees 테이블에 hire underbar date하고 동일한 타입입니다.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지정하는 이유는 우리가 오라클에 제공하는 타입을 갖다가 여기 명시하게 되면은 어떤 경우 생각할 수 있냐면요. 생성된 테이블이 나중에 이제 개발 단계나 아니면 운영 단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어떤 변화라고 한다면은 그 DB 설계했던 설계 자체를 갖다가 변경하지 않고 내부에 어떤 칼럼을 추가하거나 우리가 설계 단계에서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칼럼을 추가하거나 꼭 데이터 타입을 갖다가 변경하거나 크기를 늘리거나 이런 부분이 가능할 겁니다. 그때 보시면은 타입을 변경하거나 길이를 갖다가 조정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변경이 생기게 되면은 관련된 스토어 프로시저에 또 뭐예요?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따라서 테이블의 칼럼의 데이터 타입이나 길이가 변경이 되면 로컬 변수에 우리가 선언했던 타입과 길이도 따라서 수정이 돼야 됩니다. 얼마나 상당히 일이 많아지겠죠, 그러면은. 그래서 어떡한다? employees 테이블에 employee underbar id하고 동일한 타입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실제 테이블에 칼럼의 데이터 타입이나 길이가 변경이 되더라도 얘는 뭐다? 그 employees 테이블의 employee underbar id의 타입과 동일하기 때문에 변경된 걸 그대로 따라간다는 거죠. 변경된 내용들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따라서 작성된 스토어드 프로시저에 데이터 타입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런 장점 때문에 이렇게 지정을 갖다 한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으면 갖고 와서 최종적으로 뭘 하자? 가지고 왔으면 출력을 하면 되겠죠? dbms underbar output put underbar line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하면 됩니다. 자, 값은 편의상 제대로 나오는가만 우리가 확인하면 되겠죠? 이 출력하는 폼 자체는 사실 의미는 없어요. 다만 뭐냐면은 설명드렸던 것처럼 지름을 통해서 조건을 만족하는 값을 가져왔다라고 한다면은 그 값을 받아와서 나중에 화면 처리할 때 이 변수를 갖다가 어느 위치에다가 보여주면 되겠죠. 단지 현재는 저 값이 제대로 갖고 왔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dbms underbar output put underbar line 이용해서 한 라인씩 결과값을 갖다 찍어보는데 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값 L 언더바 higher 언더바 date 이렇게 한번 출력을 해보죠. 자, 이렇게 작성하고서 한번 스토어 프로세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참고로 잠깐 보시면요. 이렇게 제가 만들어 보고 한번 실행을 해보죠. 자, 종종 여러분들이 이제 작성을 하시게 되면은 스토어 프로세스를 만들 때 이와 같이 컴파일 오류를 만나게 됩니다. 자, 컴파일 오류와 함께 프로세스는 만들어지게 되죠. 오류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show 에러를 이용해서 한번 어디에 에러가 있는지를 갖다 보셔야 됩니다. 아, 제가 원모 소스를 지워버렸네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9번째 라인에 L 언더바 higher 언더바 데이터에 대한 식별자가 정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내용 뭔지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9번째 보시면은 L 언더바 higher 언더바 데이터라는 식별자가 정의되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보시면은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보시면은 4, 5, 6, 7, 8, 9번째 보시면은 이 식별자에 대한 부분들이 미리 뭐예요? 컴파일러에게 로컬 변수임을 선언되어야겠죠. 보시면은 지금 요거 언더바에 대한 부분들이 틀렸죠. 이렇게 작성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프로시저가 생성이 됐었죠. 그래서 우리가 컴파일 오류를 갖다가 수정하기 위해서는 하나씩 오류를 갖다가 수정하고 다시 한번 컴파일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반복을 하시면 됩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연관된 오류들이 함께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씩 수정하고 다시 한번 컴파일하고 이런 과정들을 보시면 되고요. 흔히 이제 여러분들이 작성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오류 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세미콜론으로 문장을 갖다 종료하지 않은 경우도 한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요. 자, 컴파일러로 역시 발생이 됐었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지우고요. show error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역시 보시면은 문장 자체가 무시되었다, 적절하지 않은 문장이 되겠죠. 그래서 명령어가 올바로 종료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나왔습니다. 11라인에 45 보시면은 11라인은 라인 번호를 얘기하게 되죠. 11 라인에서 45번째 하나 둘 셋 넷 쭉 나가다 보면 맨 마지막에 종료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는 경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 수정하고 다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은 변수를 선언할 때 문장 끝은 세미콜론으로 선언 부분이 되죠. 선언은 선언 부분이 끝나면 세미콜론으로 종료합니다. 실행 부분은 실행 명령이 끝나면은 세미콜론으로 종료하게 되죠. 쿼리문을 수행하고 출력하는 실행문도 역시 맨 마지막에 세미콜론으로 종료가 됩니다. 비긴엔드에서 사용하는 로컬 변수에 대한 부분들은 미리 컴파일러에게 이와 같이 변수임을 알려줘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으니까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실행이요. higher year라고 되어 있고요. 1994년도 앞서 봤던 거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실행했을 때 보시면은 정상적으로 컴파일 오류 없이 프로세서가 만들어졌지만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와 같이 오류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어떤 오류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죠. 1422번 오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살펴보시면요. 실제 인출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값들이 이제 94년도 입사한 사원의 리스트가 얻어지게 되죠. 요구된 것보다 많은 수의 행을 추출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구된 것이란 건 뭐죠? 자, 우리가 보시면요. 어떤 값을 갖다가 할당을 할 때, 우리 앞에 이제 반복문 같은 거 사용할 때 1에서 10까지 합을 구할 때 제가 변수를 선언하고 할당 연산자 이용해서 값을 초기화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해요. 예를 들어서 랜덤바 넘이라고 선언하고 타입을 지정한 다음에 값을 할당하죠. 이렇게 해요. 그래서 0이란 값을 초기화했습니다. 자, 위 예에서 한번 살펴보시면요. employee_id라고 되어 있습니다.
값을 받아와서 errand_id라는 값에 할당을 해야겠죠. 그 값이 뭐 203이라고 하면 뭐 문제가 없겠죠. 허나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다? 1994년도 입사한 사원에 4번이라고 하면 몇 개가 되나요? 7개에 대한 값이 어떻게? errand_id라는 곳에 할당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할당이 되어야 되나요, 그럼? errand_id에 얘가 id라고 하면 넘버라고 생각을 해보죠. 이게 할당이 되어야 된다. 몇 개가요? 쭉 보시는 것처럼 뭐 203번, 204번 이런 식으로 할당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가능한가요? 할당되는 값은 하나만 값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뭐예요? 실제는 많은 수의 행, 7개나 지금 뭐냐면은 추출하고자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그럼 뭐예요? 결국 우리가 로컬 변수에서 받아올 수 있는 값은 단지 하나에 대한 값이라는 거죠. 결국 뭐냐면은 이 7개 조건에 만족하는 레코드를 출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나씩 값을 받아가지고 출력하는 방법 말고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뒤쪽에서 다시 한번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또 우리가 정상적으로 만들었는데 스토더 프로세서를요. 또 실행할 때 어떤 오류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7년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번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가 없더라도 실행 시에 이와 같이 오류가 발생이 됩니다. 데이터를 찾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오류가 발생이 되죠. 역시 우리가 작성된 프로시저 이와 같은 오류에 대해서 대처할 필요가 있겠죠. 데이터를 찾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어떤 경우 생각할 수 있냐면은 아예 뭐예요? 연도값을 입력하지 않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겠죠. 볼까요, 한번? 자, 파라메타를 갖다가 넘겨주지 않는 경우에 보시면은 호출할 때 인수의 개수는 하나죠, 파라메타가. 유형 데이터 타입을 얘기합니다. 한 개의 파라메타, 그때 값은 넘버 타입이 되겠죠. 넘버 타입의 하나의 값이 프로세서가 수행이 될 때 함께 넘겨져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없어요. 그래서 역시 뭐냐면은 이와 같이 오류가 발생이 됩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소드 프로세서가 수행이 된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오류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면은 작성된 프로세서를 사용한다라는 것은 사실상 불편하겠죠. 또 이와 같은 많은 문제를 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하나씩 수정하는 방법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